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땅값, 집값, 물가, 임금, 주가, 환율, 돈값, 이게 어찌 보면 다 가격인데요. 가격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될 때가 허다하죠. 당장 달러만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거의 무한정으로 찍어내는데도, 그러니까 공급이 폭증하는데도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신흥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이다. 가격은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한다. 달러라는 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15세기 이후에 자국의 화폐를 세계에 유통시켰던 이른바 기축통화국들의 흥망성쇠를 돌이켜봅시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평균 94년 정도 갔다고 하죠. 미국 달러의 시대 지금 100년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경쟁자가 나타나야 미국 달러 패권이 저지된다는 것인데, 현재 세계 금융거래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대체할 무엇이 가까운 시일 내에 등장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찍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달러의 가치, 돈값,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좀처럼 오르기 힘든 노동의 가치, 사람값, 이 두 개를 대비하면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좀 너무하다 싶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위와 현실의 조합은 유연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요즘 주식시장 좀 재밌습니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할 정도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한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실물 경제 영원히 따로 갈 수는 없겠죠.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예,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좀 했고요. 우리 증시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1927이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우선 3월에 받았던 충격을 기준해서 본다면 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인데요. 그때 한 1,400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렇었죠. 예, 1,500이 붕괴되는 상황이 나왔었으니까요. 예, 예. 문제는 이렇게 급락하고 패닉에 빠졌었던 상황은 뭐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예. 인해서 어떤 매도의한 측면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전혀 사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낙폭이 커졌었던 측면도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꼭 샀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뭐 결국은 이제 침체라는 것을 반영한 수준이 예. 있는 거고요. 예. 또 문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직후에 상당히 좀 신속한 대응이 있었었다라는 거죠. 예. 뭐 지난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여러 문제의 징후 등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다가 예. 정말 문제가 확대되었을 때 뒤늦은 좀 수습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빨리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그렇습니다. 것 그런데 같아요. 이번의 예. 경우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급락하니까 돈도 많이 풀고 예. 그리고 뭐 사주는 것도 사주고 예. 이런 식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어떤 대응과 학습 반응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었었던 거죠. 10년 전의 기억. 그리고 전 세계가 일시에 공조를 해서 다 똑같이 그냥 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누구 예. 하나 안전하다
한 부분이 없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동시다발적에 대한 어떤 대응이 나타난 부분 등이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되돌림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누가 닉네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정말 닉네임을 잘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계속 개인만 매수하는데도 주가가 저렇게 빠지지 않고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버티거든요. 네네네. 저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움직임. 저는 사실 이 예. 동학개미 운동 예. 그리고 개미 투자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미 투자자. 네, 좀 이게 이렇게 조금 하찮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잘못된 프레임에 좀 쌓여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 마치 지금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당히 투기적이면서 초단기적인 대응 투자자가 아닌가 좀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 주체별에 대한 투자 주체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예. 직접 투자자와 간접 투자자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개인은 말 그대로 직접 투자자에 대한 부분 등을 전부 다 보여주는 부분이고 예.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사실 뭐 이들 간접이죠. 중에서 예.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대부분은 공모나 사모자금이 들어가서 투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주체거든요. 남의 돈을 모아서 그렇죠. 예,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직접 투자자들의 어떤 상당히 그 능동적인 대처가 시장에서는 조금 감지가 되었다. 예.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미 시장에 부동자금은 많았었고 예. 그리고 우리도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라고 했었던 제로금리 시대가 오게 되다 보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대응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은행에만 놔두면 뭐 0.75%니까요, 지금. 그렇죠. 예. 거진 뭐 이자가 안 붙는 환경이었었고 개인은 일반적인 가계는 자산에 대한 보전 능력을 그 보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훼손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경제 상황이 그냥 무덤덤하다라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소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의 가치를 지불한 대신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는 뭘 사자니 경제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난 3, 4월 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훼손됐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 주가라는 가격이 빠진 것과 비례해서 봤을 때 통화 가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복원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더 빨리 복구가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내 자산을 그 가치를 유지하는데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동학개미 운동의 어떤 이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어떤 투기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보다는 제로금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상당히 정상적인 유동성 흐름의 변화였다라고 보는 부분이 저는 올바르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유입된 자금은 그렇게 쉽게는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현상이 그 급락 이전에 고객 예탁금이 30조 원이 안 되었다라면은 지금 어느덧 45조 원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돈이다라고까지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이제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르기 위한 어떤 시장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가져두는 부분 등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보증권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IMF 보고서처럼 이런 저금리 이야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로금리 상황이 상당 부분 지속돼서 그렇죠. 2024년 정도에나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금리 쪽으로 가면 그 전까지는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묘사가 돼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IMF 보고서도 한 수년 동안에 이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지금 개인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종의 트렌드가 돼서 주식시장에 정착하는 자금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10년 전 금융위기 때 예.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썼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제로금리를 선택한 이후에 출구 전략 이제 다시 쉽게 말해서 정책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그 시간이 예. 6년 동안 계속 지속됐었죠. 그렇죠. 6년.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의 사례도 10년 전 금융위기와 맞먹는 경기 침체를 우리가 지금 겪게 되고 문제는 또 당시에는 경기 침체를 조금 빨리 벗어났거든요. 예.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빨리 복귀를 하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 등도 조금 빨리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충격이 있기 직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거진 10년의 장기 호황을 그랬습니다. 누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한번 그게 이제 흐름이 끊어졌으니까 예. 앞으로도 미국이 또 10년 호황이 올까? 라고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던져보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예. 경기 순환 주기가 그렇게 장기 사이클보다는 조금 단기로. 짧은 부분으로 바뀔 겁니다. 이 예.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게 될 이 예. 제로금리 환경이 상당히 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이 긴 예. 환경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라면 어떤 가계 측면에서 볼 때 투자 활동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을 하기보다 예.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그런 그 상황을 조금 누적시켰을 때 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과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이전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냈던 거는 미국하고 중국인데 네.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점프 스타트를 하지 못한다고 보면 중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결국 이제 다음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예.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조금 더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어떤 미국에 치우쳐지는 의미보다는 예. 각 권역별로 이제 각자 성장에 조금 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그런 예.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일부에서는 지금 막 또 미중 간 충돌에 대한 그렇죠. 조짐 등이 나타나니까 예.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앞으로는 조금 이제 세계의 어떤 경제 지형을 조금 끊고 나눠서 봐야 될 부분 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끊고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예. 끊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라 보고요. 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반세계화가 이제 좀 더 가속화될 거다. 예. 이것들을 많이 걱정들 하세요. 걱정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예. 저는 그 반의 의미가 반대의 반을 쓰기보다는 반쪽 절반의 반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전혀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전까지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의 그 생산 환경이나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과 관련된 또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값싼 노동력만을 찾아가면서 외형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예. 선택을 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예 로봇으로 가든지 그렇죠. 아예 저쪽 개발도상국으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동 비용이 조금 비싼 그 선진국에 공장을 세우는 부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 그쪽에 우리 또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있죠. 여러 예. 그런 전략적 측면이 있었던 부분 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주판화를 조금 튕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과연 그 비용을 더 부담을 하고서도 유지를 시키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예. 저 지구 반대편에까지 우리가 공격적으로 외형 확장을 노력을 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우리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것들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마찬가지. 그럼 문제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더 가져올 수만 있게 된다라면은 예. 여러 또 기회 요인이 생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쇼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해외로 이전시켰던 공장들이 네네.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실화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약간 좀 어떤 정책 당국 입장에서만 조금 그 내용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제반 여건을 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죠. 예. 기업이라고 하면 예. 어떤 돈을 버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사회와 지역 내에서의 어떤 공헌 활동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고용이 그렇죠. 예. 그리고 절대적이죠. 결국은 근로자가 또 소비자와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우리가 맞물려서 살펴볼 부분 등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희생하거나 또 이 과정에서 또 규제를 아주 전폭적으로 완화하면서 정부가 희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현재 글로벌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서로 협력 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가 경제 안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의 공조체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주도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예. 계속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재 변화되는 상황의 의견 교류와 정보 교류를 해야만 아무래도 그 정상화된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봐야 되겠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저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는 쪽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부나 사회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시 놓고 돌아가 보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그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막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새파랗더라고요. 그 뭐 수십 일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던데 네, 그렇죠.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선은 최근 2달 동안 예. 한 3개월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해서 보면 예. 마치 이제 셀코리아다 이런 표현을 쓰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고까지 하기에는 예. 좀 조심스럽죠. 여전히 경기 상황을 파악해야 될 부분 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율이 우리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 37%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34%로 많이 한 떨어졌네. 3%포인트 정도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 때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얼마나 줄었었냐면 당시에 27%까지 줄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았다라고까지 그러네요. 예.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예. 그냥 지금 금융시장이 변화된 정도에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춰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이 맞는 것 같고 한국은 그 정도의 리스크와 그 정도의 기회로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딱 3%포인트 그렇죠. 떨어뜨릴 만큼. 그리고 이제 또 예. 우리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먼저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투자 자산이면 내가 먼저 사야지 남이 먼저 사주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그렇죠. 내 거를 팔고 싶을 때의 심리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잘 되면 배당을 통해서 국부가 유출된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황당한 기사가 나오는데 국부가 유출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을 그냥 사서 내가 주식을 통해서 예금 이자보다 더 가져가면 국부가 이 국내에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 예. 뭐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좀 반짝 좋아질 수는 있을 텐데 예.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좋은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미래에 오를 것인가 또는 지금 이제 적정한 가치인가 조금 그렇죠. 과하게 오른 게 아닌가 이걸 이제 항상 고민할 텐데.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제가 외국인 지분율이 뭐 지금 한 3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이 제일 높았었던 때가 한 40%까지 갔었던 때예요. 예.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목에 찼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34%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사주기를 바란다라는 그 심리가 예. 그동안 워낙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컸었고 그런 의미에 대한 어떤 각인된 생각 등이 너무 수동적이구나. 네, 그래서 예. 좋은 자산은 투자 자산은 예.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예, 예. 남이 사줘서 그냥 잠깐 기분만 좋고 마는 어떤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상황으로 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고용 지표나 기업 실적은 지금 당장은 안 좋고 앞으로 또 분명히 이제 2분기에는 정말 안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속도와 예. 이 시간 차이는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 차이는. 예.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이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짧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고용 문제를 건들지 않았었다라면 정말 짧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미래의 경제 활동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차에 대한 부분 등을 항상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예.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조금 이제 지루함을 예. 느끼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예.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런 지루한 기간이? 우선 당장 누가 보더라도 예. 올해는 모든 지표 등이나 데이터 등이 다 안 좋겠죠. 대신에 내년 경제 활동이 올해 하반기나 연말로 갈수록 조금 정상화된다라면 예. 기저 측면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는 반짝 좋아지는 부분 등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이 어떤 추세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부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의미를 둘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변화는 내년 하반기 정도 이후로 우리가 점쳐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사이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치료제 개발되면 그걸로 또 끝이에요.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정상화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예. 문제는 지금처럼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한 것에 대한 부작용 이거는 언제든지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년 전에도 미국이 그렇게 달러를 찍어서 공급한 이후에 한 2년 반이 지나서 미국의 유럽에서 재정이 불량한 맞습니다. 뭐 그리스라든지 예.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된 부분은 결국은 금융위기 때 돈을 푼 것에 대한 부작용의 의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재정위기가 터지게 되니까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이 생기게 되었고 예.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작용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트레이딩 개념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이런 출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 측면에 있어서는 예. 호흡을 조금 길게 보시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한 2년에서 5년짜리에 대한 흐름을 갖고 예. 대응을 하시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약한 고리는 어딘가에서 발병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지금 나온 정책은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하지만 항상 이 어떤 약이란 것도 잘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혀 또 안 듣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가동된 여러 정책 등이 잘 먹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언젠가는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금융시장을 조금 정상화됐다라고 할 때 그 안 좋아진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껄끄러움이 상당한 또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잠재 불안 요소 등에 대해서는 기억은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시장은 조정의 시기가 가까워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 기억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자 같은 경우도 미국이 뭐 3천만 명 이렇게 그렇죠.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외신을 보니까 저도 그 환상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업자 V자 반등을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실업자를 잠시 무급휴직이나 어떤 형태로 두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갈 공장이 여전히 있다라는 전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공장을 폐쇄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영업 못한다. 그렇죠. 이거는 폐쇄라는 의미는 상당히 극단적인 통제 활동인데요. 예. 이거는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을 모른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렇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경기 침체라는 거는 여러 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고 예. 공장을 돌리게 됐었던 거는 이 상황을 조금 통과하면서 선점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전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이 같은 어떤 그레이트 셧다운으로 그렇죠. 가게 예. 된 어떤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3천만 명 중에서 몇 천만 명이나 살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가령 실업률이 4%밖에 안 됐었는데 미국이 코로나19 이전에.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정상으로 다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뭐 7, 8%다. 지금은 뭐 15% 이렇다는데 이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 기업의 어떤 어닝들, 영업이익들.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그렇게 공장문을 닫는 곳들이 생기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예. 어떤 승자 독식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게 될 거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앞서 첫머리에서도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 예.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인 양극화가 예. 더 이제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문제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과연 이 그 규제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그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교보증권에서 그 나온 보고서 중에 그 불평등 문제 10년 네, 그렇죠. 후에 네네네. 코로나19 이후에 이거를 증권회사에서 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년 후에 불평등 문제는? 우선은 그 지난 그 제가 3차 웨이브에 대한 내용에서 예. 향후 이 경제와 투자 환경의 키워드 중에 첫 번째로 뽑은 부분이 불평등 해소 문제였었어요. 예. 제가 그 관련된 자료 내용에서 그 읽어봤던 책 중에 하나가 예. 그 불평등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어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되었었던 시대였고 역사적으로 예. 보면 상당히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폭력적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전쟁이나 그렇죠. 혁명 그리고 예. 전염병 이것을 예를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룬 내용이 이제 14세기에 유럽에서 발병한 흑사병. 예. 이 현상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예. 이 현상 이후에 문화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르네상스가 태동하고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돼요. 예. 이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된 그 부분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예.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사람 값이 귀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계급 사회로 인해서 그냥 일을 시켜왔었던 것들이 이제는 돈을 줘야만 내 거를
나의 농사라든지 가축을 키울 수 있게 되는 예.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 이제 흑사병이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어떤 변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1, 2차 세계대전은 여러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념적 문제를 떠나서 예. 산업혁명 이후에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던 때였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뚝하면 이제 이 인플레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소비에 대한 불평등이 상당히 컸었던 시기였었어요. 예. 근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상대 공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값싼 생활 소비재와 내구재를 양산을 해냈고 예. 그로 인해서 소비의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영향을 주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뭔가의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부의 불평등이나 소득의 불평등 이거는 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바꿀 수 있다라 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재화와 관련된 소비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중산층이 같이 잘 살고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완전 고용 상황이었었고 예. 일자리가 보장되어 왔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차를 산다라든지 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어요. 그걸 통계적으로 아주 잘 쓴 책이 팩트풀리스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예.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국가의 여러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를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얻게 되는 사례의 부분이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나 또 문화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나 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통칭해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구나. 공공 서비스. 그렇죠. 예. 공공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서고 나니까 나는 이제 문화에 대한 질적 소비에 대한 부분에 그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마지막 단계 선진국 시민들만 향유했었던 그렇죠.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니까 예. 이제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온라인 학습 같은 것들이 막 유행처럼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려면 비싼 학비가 들어가고 체류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내가 네.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런 온라인 학습이나 화상 서비스와 관련된 화상 교육 관련된 부분 등이 정착이 돼버리게 된다면 예. 이제는 그것보다 단가를 크게 낮추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도 지금 사립대학들이 몇 곳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한국도 이제 그런 뉴스는 우리는 이제 사립대학들이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보조금이랑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완전히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당장 그게 나타나고 있고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본인들의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지난 뭐 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 그 수많은 글로벌 그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늘렸었던 부분 등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바뀌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쪽 역시 앞으로의 어떤 지속적인 그 활동을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고 이런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성장 요인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전까지 우리가 예. 플랫폼 경제 기반의 성장을 구가해 왔었었고 예.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충격에 대해서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는 부분 등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고.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가 한 1년 전, 2년 전에 계속 얘기해 왔었던 팩 관련 주식 등은 예. 이미 코로나19 이전 주가 수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단순히 유동성에 의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이들이 가지게 될 지배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적으로 부여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이 몰락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산업만 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가격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라는 주가 수익 배율 같은 그렇죠. 경우도 언제든지 시간에 따라서 이 회사는 지금은 이 정도를 더 쳐줘야 돼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예. 조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는 산업 간 장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장벽을 이 높은 경우에는 절대 밸류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더 이상은 안 빠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못 산업으로. 들어오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은 플랫폼 기반한 어떤 경제 환경이 이 장벽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절대 밸류라는 건 사라지고 음, 밸류를 서로 뺏고 빼앗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우리가 IT를 성장 산업이냐라고 강조를 하냐면 기술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자본에 근거한 아니면 노동력에 근거한 어떤 밸류를 예. 전부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자동화를 하던 전산화를 하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기존의 전통 사업의 밸류를 뺏어오니까 다 넘어오는 거였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터넷이거든요. 예. 저희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러니까 국내 이제 포털 업체들의 주가가 막 많이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들이 그냥 인터넷이니까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것들을 지금 자꾸 다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유통 가져오고 예. 금융 가져오고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쪽에 디스카운트 되는 산업 등은 변화가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프리미엄을 부여받게 되는 쪽은 그 프리미엄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오프라인 점포 운행업과 그렇죠. 인터넷 뱅킹. 그렇죠. 인터넷만 하면은 아주 그 사람들은 코스트 없이 비용을 아주 줄이면서 잘 운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는 이런 밸류의 그 어떤 판단 기준이 이전 어떤 투자 환경보다는 분명히 바뀌어 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 그 직접 투자자분들도 예.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아까 이제 3차 웨이브를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1차, 2차 웨이브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예. 같아요. 1차 웨이브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은 아주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그 바다에 빠진 상황에 그 깊이를 모르는 바다.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공포가 1차 웨이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면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미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우리가 겪었었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세컨 웨이브의 경우는 예. 이제는 모든 보호 장구를 다 갖추고 있어서 빠져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망망대해에 떠 있는 느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차 웨이브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일부에서는 2차 충격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뭐 자꾸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충격의 깊이에 대한 문제는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그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예. 이 어려운 투자 환경에 머무는 시간이 더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코스피를 기준해서 뭐 1,500 갈 겁니까? 아니면 1,000까지 갈 건가요? 예. 사실은 당시 그때 3월 달에 코스피가 1,500이 깨지는 거는 예. 대응할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었던 그렇죠. 거지. 예. 지금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뭔가를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은 이 경기 저점에 대한 통과 신호를 무엇으로 포착하느냐 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 세컨 웨이브 2차 웨이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투자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재정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정말 좀 안 좋아져서 2분기, 3분기까지 좀 힘들다. 네네. 근데 정부에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돈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국가 부채를 GDP 기준으로서 보면 예. 뭐 다른 주요 선진 국가 대비하면은 아주 건전한 정도 수준이죠. 단순히 그냥 어떤 명목 금액 기준으로만 예.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만 가지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국가 재정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한 10년, 20년 주기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뭐 30년, 50년과 같은 예. 상당히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살필 부분 등도 크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쓰지 않고서는 전혀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정부가 지금 희생해야 될 부분과 또 기여해야 될 부분 등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단순히 과거의 잣대로만 들이대어서 과연 이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는 거는 네. 약간의 좀 노이즈만 일으킨다라 봐야 되는 부분이지 예. 실질적인 어떤 경제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각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 돈을 네.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투자자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 원래 코로나19 이전에 안 좋았던 기업들까지 다 살려줄 것이다.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풀었다라는 거는 간접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금융 환경이나 이런 부분 등을 예.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뿐인 것이지 예. 앞으로는 시장 경제 논리로 경제 그렇죠. 성장 요인을 찾아가는 부분 등이 맞다라고 보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거품도 어마어마할 거야. 예. 이 거품 터지면 어쩔 거야라는 것들을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예.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자산 부족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의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투자할 만한 자산을 못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 투자처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꾸 선진국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그만큼 해당되는 자산의 수요가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번에 경기 침체 이게 1년짜리일지 2년짜리일지 아직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침체 기간을 끝내고 나면 결국은 또 경제는 질량을 늘려갈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상황에서는 결국 지금의 공급된 투자 자산 등이 대부분 소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만약 뭐 1, 2년짜리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예. 20년이니까 예. 나는 2030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전혀 겁내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중간에 그 가장 또 겁내하는 부분들이 미중 아까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네. 미국이 저렇게 이제 중국 때리기를 네네. 하면서 일부는 이제 블러핑 좀 과장된 발언들이 네네네.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에서 큰 일이 일어나서 네네. 중국이 갑자기 기업 부채랄지 여러 가지 지방은행 문제랄지 국가 부채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미국이 또 건드려서 그걸 몰락시키면서 뭔가 과거에 일본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네네.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다행히 예. 이런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그 우려는 계속적으로 낮아져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이 그 정책은 10년 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미중 관계는 10년 전과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 지도자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이 지도자들이 바뀐 다음에 가능할지 사실 이거는 단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의 이런 충돌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지난 뭐 한 3, 4년 전에 미중 무역 분쟁은 예.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득이 됐었던 부분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도 똑같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잃을 게 많을 수 있다. 너무 가버리면. 그렇죠. 너무 약간 그 똑같은 응수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예. 일자리 다시 또 살려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려다 보니 중국을 안 때릴 수는 없고. 예. 근데 또 내부의 지지층 등이 좀 더 이제 열렬한 지지를 해줘야 되겠지만 유가는 또 박살이 나가지고 좀 그렇죠.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쟁거리 등은 올해 하반기에 예.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제가 그렇죠. 아주 재밌는 리포트를 봤는데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가장 지금 긍정적으로 나온 뉴스는 9월 달에 개발된다는 건데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주사를 놓으려면 주사에 몸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유리예요. 유리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원료, 반제품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약물을 넣어서 용기를 담아서 이 용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약은 만들 수 있지만 용기를 못 만들어서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주사를 만들까 이걸 지상파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연결돼 있는지 이거 쉽게 이렇게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단면들이 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는 않다. 개인들은 이제 개인들의 투자 유망주 아까 약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겠죠. 근데 예. 이제 저도 그 자료 내용에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절대 당연했었던 것은 없다.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단편적으로 이제 여행도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그동안에 값싸게 향유했었던 것들이 예.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와 그리고 기업들의 희생이 전제되어서 예. 그동안 내가 누려왔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가치로 향해 가게 될 때 내가 일부는 희생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거고 아니면 투자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구분 능력을 조금씩 더 키워가시는 부분이 앞으로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도움과 어떤 방향성을 어떤 그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지금 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망한 투자처, 산업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 성장이라는 거죠. 예. 제가 제로금리 시대에 다시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 전에 지속됐던 6년보다도 더 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성장 관련 산업 등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관련 산업.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역시 이제 IT로 대표되고 있고 예.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 도전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전과 모험을 즐기려 하는 기업들. 그 기업 내부의 문화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동안 예. 해왔던 것들을 지속하려 하는 기업보다는 안 해봤던 것들을 하려는 기업들. 이런 다른 기업들에 높은 점수를 주시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건설사인데 뭔가 다른 거를 갑자기 그렇죠. 해버린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밸류를 뺏고 빼앗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그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그렇죠. 회장의 만남만 가지고도 주가가 들썩였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요. 얘네들 왜 만난 거야? 뭐 새로운 거 하는 거야? 예.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런 자본을 가지고 예. 뭔가 과감한 도전을 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주목을 받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쇼잉을 하는 경영진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스타, 그렇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반길 만한 부분인 건데 예. 그런 변화를 보여드리는 기업들이 저는 분명히 등장한다라고 봐요. 아. 그리고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다른 증권사에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예.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예.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 뭔가 도전 의식이 있는 모험심이 강한 기업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예.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관련된 리포트도 찾아보시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이미 기존의 캐시카우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배터리를 하겠다 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고는 그렇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대표적인 예로 화학 같은 경우 그냥 유가만 보면서 화학
산업을 보려던 상황이 예.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예. 그 흐름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이나 다 주식이 거기서 거기인 상황에서 화학만 유독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배터리를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들의 주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 예. 2차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벌어짐, 양극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엔 경제쇼 플러스 알고 계시죠?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5시 5분 일라디오에서 방송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서도 지금 계속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양질의 콘텐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주말에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이슈 오도독 그리고 못 들으신 최경영의 경제쇼 평일판 오늘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말 같은 말